임미현의 아침 뉴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정상 가동 상태로 복원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진영 의원의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와 카풀업계가 승용차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극한 대립 끝에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세부 사항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악의 미세먼지가 누그러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인공강우와 야외 정화기 사업 등 대책을 놓고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해체 중이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렸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6일에 촬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 불리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지로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자체 해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 2일 동창리 발사장 복원 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 다시 나흘 만에 정상 가동 상태까지 복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성 발사대는 궤도식 이동 구조물 작업이 완료됐고 크레인과 주변 잔해물도 모두 정리됐으며 인근에는 여러 대의 차량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위성사진 분석을 내놓으면서 북한의 위협 수준이 다시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동창리 발사장 복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disappointing, 즉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1년 안에 알려주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어젯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업 위성 외에도 여러 다른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들여다보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다시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북한과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또 대화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개 안팎의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이번 개각에서 민주당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그리고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동안 극한 대립 속에 해법을 찾지 못했던 카풀, 승차 공유 서비스가 이에 관계자들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공유 경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김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부터 분신자살과 고소고발전 등 극한 갈등을 겪어오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어제 평일에 한해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각각 2시간씩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카풀 전면 불가를 주장한 택시업계와 카풀 전면 시행을 주장하던 카풀업계가 모두 한 발씩 물러선 겁니다. 전현희 의원입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양보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합의로 공유경제의 첫 발은 뗐다는 평가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택시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승차 거부와 불친절 문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정리됐고 수요 공급 불균형이 심한 평일 심야 시간대가 카풀 허용 시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권수 회장입니다. 전혀 이 승차도 언제 어느 시간에 차를 콜하면은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도록 서로 모빌리티 업계와 최선을 다하기로 이래 협의를 마쳤습니다. 승차 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카풀 전면 허용에 대한 여론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풀업계도 합의된 시간을 벗어나 영업을 할 경우 봉합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만큼 어렵게 마련된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한 업계와 정부, 입법기관의 후속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공강우와 야외 공기정화기 사업이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지난 1월 기상청이 미세먼지 대책으론 실패했다고 인정한 인공강우 실험.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추진 지시 한마디에 정부는 어제 주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문적 연구 과제라면 몰라도 당장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론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립대 동종인 환경공학부 교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먼저지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작업을 벌린다, 이런 거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다. 바위에 계란 던지기 시기니까 문제가 있다. 국내를 대상으로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기간에 따라 최고 차량 이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책임을 국내로만 돌린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마당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쉽지 않은 데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론을 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급기야 효과 검증도 전혀 되지 않은 야외 공기정화기 설치 사업에 5천억 원의 예산부터 확보하겠다는 무리수까지 나왔습니다. 인제대 정우식 대기환경정보공학과 교수입니다. 중국에도 제대로 말 못하고 우리 국내 국민들한테도 제대로 말 못하는 어중이 떠중이처럼 지금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젠 국가재난에 포함될 만큼 국민들의 근심거리가 된 미세먼지 문제. 대통령의 지적 한마디에 설익은 대책을 쏟아내기보단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하는 인력은 단 7명뿐인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속 장비도 이동 측정 차량 4대와 드론 2대가 전부여서 산업체 감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대기를 감시하는 환경부 산하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미세먼지 감시팀이 현재 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유일한 감시팀인 점에 비춰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감시팀은 고작 7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도 1명은 행정인력입니다. 단속 장비도 이동 측정 차량 4대와 드론 2대가 전부입니다. 6명이 차량 2대와 드론 2대로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 배출업체를 단속하는 겁니다. 중국과의 인공강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적인 관리가 필수가 됩니다. 현재 수도권도 관리하기 힘든 지경인데 일은 몇 배로 늘어나면서 법의 실효성 없이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법 정비를 통해 전문적인 대기 감시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환경범죄 단속법 개정안에는 환경전문경찰로 불리는 환경조사관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야의 합의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한 이때 인력 수급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탄핵 불복 파문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론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박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올해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또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또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것을 계기로 떠올랐습니다. 사면은 형 집행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사면 필요성 제기는 향후 사면이 공론화가 될 때를 대비해 군부를 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아직 탄핵 불복 논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론을 꺼내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 대표는 취임 후 탄핵 불복 논란 등에 대해 미래로 가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정작 사면에 대해선 친박과 TK 지지를 인식해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중도층 확장이 핵심 과제로 자리 잡는 한국당이지만 사면론을 통해 우경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평일 저녁 부대 밖으로 외출하는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군 장병들의 일상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의 짧은 외출이지만 서점도 가고 맛집도 찾으면서 군 복무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유선희 기자가 외출 나온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평일 외출을 신청한 육군 제22보병사단 소속 A1병이 향한 곳은 속초 시내 한 서점. 벌써 두 번째 방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문제집만으로는 공부가 부족해서 이제 이론적인 책을 좀 사볼까 해서 책을 볼 겸해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내에서 없는 책들도 여기 와서 사고 싶을 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A1병은 문제집 구매를 위해 휴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평일 외출제를 활용해 나온 겁니다. 평일 외출을 하면 대부분 노래방이나 PC방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많은 장병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책을 구매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경영관리사 자격증 책을 구매한 B1병 이야기입니다. 전역하면은 제 미래 생각해야 되니까 올해 1년 본 다음에 내년에 바로 시험 합격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장병들은 평일 외출을 활용해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돼지로 3명 음료수. 오랜만에 또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고 아무래도 그날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즐거움 때문이라도 아무래도 외출이 좀 기다려주고. 평일에 외출하는 군 장병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약 2시간 30분 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평일 외출 시간 동안 자기 개발에 힘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군 장병들의 일상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선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남도 봄꽃 축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매화는 벌써 하얀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줄지는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오늘부터 봄꽃 축제가 열리는 광양 매화마을을 전남 CBS 박사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화로 유명한 전남 광양 다음면 매화마을. 섬진강을 따라 펼쳐진 축구장 17개 규모의 대단지 매화마을에는 첫 봄꽃인 하얀 매화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매화축제가 개막 전이지만 마을 입구는 벌써 수많은 승용차와 봄맞이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불청객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경주 등 외지에서 남도의 꽃 매화를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과 임실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봄하면 매화꽃이잖아. 매화가 겁나게 예뻐. 이것이 봄이라 이게. 원래 매화축제 여기랑 양산이랑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마스크 하고 오고 이제 차에서 잠깐 내리면서 저럴 때는 막 엔돌핀이 팍팍 섰지.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했던 먹거리 장터 상인들은 미리 찾아온 관광객을 맞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상인 최 씨입니다. 올해 3일절 날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첫 꽃을 보기 때문에. 축제 기간에 미세먼지가 악화될까 긴장한 광양시는 관광객들이 실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부스 20개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광양 매화축제는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늘부터 열흘간 열리며 축제 현장이 드론과 유튜브로 생중계돼 남녘의 봄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사라입니다. 당정청이 내놓은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검찰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 검경 수사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금의 방안으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가 전제돼야 수사권 조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대신 막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요구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과 경찰의 행동 하나하나가 외부에선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비위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여 건을 누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찰도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한 건 역시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검경 사이익 미묘한 기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수사권 조정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오늘 곳곳에서 열립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연 검사를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했고, 지난 1월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를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북측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이 본부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다음 주 재판을 위해 경찰 기동대를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 관리원들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마약과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버닝썬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클럽 버닝썬의 1년치 장부를 통해 회계 처리 과정의 불법성을 분석 중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민영화 여부가 오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 그룹에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가결될 전망이며 이후 산은은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스담입니다. 체육부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의 코리안 리거들은 지금도 분주히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LA 다저스의 주축 선발 투수죠. 류현진 선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20승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시즌 준비 잘 하고 있나요? 네, 류현진의 20승 목표 발언은 반드시 꼭 달성하겠다 이런 공약이라기보다는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치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프링 캠프 때 몸을 잘 만들어야 한 시즌 순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아하. 좋은 몸 상태로 스프링 캠프를 시작해서 벌써 2차례 시범경기 등판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등판 때 1이닝 무실점으로 산뜻하게 출발했고요. 네. 지난주 토요일 두 번째 등판에서는 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결과가 좋네요. 투구 내용은 어땠습니까? 총 3이닝을 던졌는데 아직 볼넷도 실점도 없습니다. 시범 경기 기간에는 경기 기록보다 아무래도 구속이나 구위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지난 등판 때 직구 최고 시속이 148km가 나왔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도 벌써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네.
류현진은 세 번째 시범 경기 등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등판이 유력합니다. 3이닝 정도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내일도 호투가 이어진다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깊은 고민. 어떤 고민이죠? 네, 다저스는 우리 시간으로 3월 29일에 애리조나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네. 과연 개막전 선발 투수가 누구냐? 미국 현지 언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다저스에는 클레이튼 커쇼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2011년부터 무려 8년 연속 개막전 선발을 책임진 부동의 에이스입니다. 로버츠 감독은 이미 지난 2월에 올해 개막전 선발 투수는 커쇼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커쇼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개막전 등판이 어려워졌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계산도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다저스는 그러면 새로운 개막전 선발 투수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다저스에는 작년 눈부신 호투를 펼친 만 25살의 젊은 투수 워커 뮬러가 있습니다. 커쇼에 이어 다저스의 2선발이고요.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던지는 그런 투수입니다. 네. 만약 커쇼가 안 된다면 뷰러가 개막전 선발을 맡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여기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수죠? 예, 뷰러는 몇 년 전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요. 네. 작년에 프로 데뷔 후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저스는 올해 캠프에서 이 선수 보호차 뷰러의 몸 상태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뷰러는 아직 실전 피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류현진은 벌써 2번 등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뷰러가 이 개막 전까지 몸 상태를 100%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부상은 없는데 진도가 다소 느립니다. 그 말은 결국 류현진 선수가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건가요? 네, 지금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인데요. 이 류현진은 올해 커쇼와 뷰러에 이어서 다저스의 3선발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 커쇼와 뷰러가 개막전에 어렵다? 그렇다면 류현진에게도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네. 현재 후보는 2명으로 압축됩니다. 이 류현진 그리고 베테랑 왼손 투수 리치힐입니다. 이 리치힐도 굉장한 베테랑이고 또 시범 경기에서 류현진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잘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 아직까지는 힐이 개막전 선발을 맡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더 많은 게 사실인데 오늘 오전에 이 다저스 웨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을 맡아야 한다 이런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 이 류현진의 향후 등판 결과에 따라서 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투구 내용을 선보인다면 로버츠 감독의 고민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네, 박 기자, 개막전 선발은 정말 영예로운 자리잖아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뛴 우리 선수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개막전에 등판했던 선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저리그였죠. 바로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2001년에 류현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시즌 첫 경기 선발을 맡았습니다. 당시 다저스의 에이스는 케빈 브라운이라는 선수였는데 부상 때문에 박찬호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네, 정말 그 시절 새벽잠 설쳐가면서 박찬호 선수 경기 보고 또 응원했던 그런 팬들 많았습니다. 네, 개막전이 우리 시간으로 2001년 4월 3일 새벽 3시쯤 시작했거든요. 저도 밤잠을 설쳐가며 경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다저스가 그때 미러키를 1대0으로 눌렀고 박찬호가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 결승 홈런을 친 게리 셰필드는 우리나라 팬들에게 영웅이 됐고요. 이 박찬호가 등판한 날 잘하는 동료에게 박찬호 도움이라는 애칭이 그 붙던 시절입니다. 네. 이 만약 류현진이 올해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선다면 우리나라 선수로는 박찬호에 이어서 역대 2번째가 됩니다. 네, 이 개막전 선발 등판 여부를 떠나서 올해 류현진 선수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류현진은 작년 시즌 마치고 이 자유계약 선수 FA 권리를 얻었죠. 1년에 약 200억 원의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끝나면 FA 자격을 얻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류현진 선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류현진 선수는 이제 흔히 스펀지 같은 선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뭐 체인지업, 고속 슬라이더, 배우는 족족 바로 써먹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윤성민 선수의 슬라이더를 배워서 이제 새로 장착을 준비하거든요. 이 부분이 잘 해결되면 왼손 투수를 상대로 더 잘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훈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정도가 어딘가 싶을 정도로 공기질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28마이크로그램, 또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30에서 45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뚝 떨어졌고요. 주말 동안에도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미세먼지 걱정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공기가 좀 더 쌀쌀해져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는데요. 오전 7시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상 0.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춘천과 청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의 분포로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 지역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주일인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서쪽 지역은 모레 밤에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8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